예, 변상욱 기자입니다. 요즘 새 프로그램 때문에 리허설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튼 뭐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처음 이제 지한국 포럼을 처음 와서 이 인사는 이제 드려야지. 시작할 때 옆에서 늘 지켜보긴 했습니다만 준비 과정을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 물론 왔습니다. 주제가 좀 복잡한데 김지철 목사님이 신뢰와 믿음의 1%뭐 강조하셨는데 반대입니다. 언론은 절대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언론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의심의 패러다임 쪽으로 옮겨오셔야지. 아직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식사 잠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뉴스를 기자와 그다음에 PD 그다음에 그 위에 간부들이 진정성을 다해서 진지하고 열심 있게 성실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서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뉴스를 그렇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뉴스룸이라고 하는 뉴스를 만드는 공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무튼 아침부터 그 인간들이 숨기고 있는 욕망과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자기가 앞으로 차지하고 싶은 자리와 자기가 어딘가에다가 끈을 대고 싶은 그 교묘한 술책들이 막 엉킵니다. 아침부터 엉켜가지고 저녁 8시에 뉴스가 나가려면 그 싸움이 5시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싸우다가 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자기네끼리 담합도 하고 야합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보고 이러다가 한 3시, 4시 되면 이제 정리가 좀 되기 시작해죠. 그래서 5시에는 완결이 돼야만 뭔가 되니까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러면 뭐 사장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부장, 기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뭐 그 순서대로 입김이 세겠구나 생각하면 또 그것도 오산입니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고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조직표를 보면 바로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뭐 정치나 일반 사회도 똑같습니다. 뭐 가정도 뭐 호주가 남편이면 남편이 힘이 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아닙니까? 통장을 여자가 다 가지고 있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딸이 중학교 2학년이면 중2병이 걸려갖고 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 다른 건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들이 고3이라 그러면 아들 고3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요새는 뭐 주로 고양이한테 많이 맞춥니다. 고양이한테 누가 먹이를 줘야 돼. 갑자기 반휴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왜 갑자기 휴가를 내냐? 고양이를 먹이 줄 사람이 오늘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가서 줘야 됩니다. 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실제로 그 언론사를 돌리는 메커니즘의 핵심 축이 어디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촛불혁명 직후에는 노조가 힘이 제일 셉니다. 기자협회하고. 그래서 기자협회장, 노조위원장이 째려보고 있으면 일단 사장하고 전무상무들은 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보도국장은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뉴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또 촛불이 지나가고 이제 한참 지나가면 이제 그다음엔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데 최근 언론의 동향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역시 광고국장하고 산업부장입니다. 산업부장은 재벌 담당이고요. 광고국장은 광고 담당이니까. 그래서 광고국장과 산업부장이 서로를 컨트롤해 가면서 삼성이나 현대 재벌을 어떻게 다뤄야 될 텐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 산업부장이 그걸 맡고 산업부장이 작업을 하면 광고국장이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훑쳐온다고 흔히 표현하죠. 훑쳐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장충기 삼성 부사장한테 그 문자 보낸 간부들의 문자 보셨을 겁니다. 뭐 저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것도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 제 친구죠.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사실 맞습니다. 글로벌하고 세상의 미래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고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기사를 거기다 맞추겠다고 하면 무리인데 그 기사를 맞춰주는 작업을 산업부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눈으로 보는 건 광고국장이 하고 삼성의 눈에 의해서 이제 기사를 써주는 거는 이제 산업부장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부장이 그 기사를 써서 내면은 편집부장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메커니즘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 그 친구는요 옛날에 데모 엄청 하던 친구입니다. 뭐 본래부터 돈만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거의 뭐 민주투사였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돌만 던지고 화염병 던져갖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돈 얘기를 하려니까 좀 목이 메어서 결국 언론사가 먹고 산 기본 틀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독자 내지는 시청자라고 하는 두 개의 그룹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 겁니다. 거간꾼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람들을 모아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 번에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돈하고 같이 갖고 오시오. 그러면 이제 재벌들은 거기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틀이 깨진 겁니다. 사람들이 있고 기업이 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는데 이 다리가 전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트윗으로, 그다음에 뭐 각종 네이버, 다음에다가 구글까지 해서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모든 소식과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틀이 완전히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서 언론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넓고 평온할 때는 여러 사람한테 두루두루 맞춰가지고 그걸 다 긁어 모아서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대충 중도의 자리를 잡고 넓은 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돈벌이에 도움이 됐는데 그 시장이 말라붙어 가지고 옆에 찌그러져 갖고 조금밖에 안 남고 중간에 어떤 방법이 안 생길 때는 이걸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 특정 그룹만을 상대로 해서 타겟팅해 가지고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가 예를 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수구 우익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그분들을 꽁꽁 묶어서 확보한 다음에 기업에게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겨레나 오마이, 경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 진보라고 하는 층을 꽉 움켜잡고 해서 점점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야만 협착되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버는 구조 자체도 소그룹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시면 되느냐 하면 언론과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한국 교회의 신문을 보시면 한국 교회에 종합지가 없습니다. 다 교단 신문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찬 신문, 교회 연합 신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교파적인 종합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교회 연합인가요? 그것도 백석으로 이제 갔으니까 실제로는 교단에 속한 기관지들만 남아있지 일반지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돈이 먼저 말라붙으면서 생긴 현상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지로 남아있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빌붙어 가지고 그 그룹에서 돈이 나와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그 돈의 흐름을 언론이 놓쳤습니다. 놓치니까 남아있는 방법은 우리 신문, 우리 방송하고 색깔이 맞는 사람들만 따로 뭉쳐놓고 거기에다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로 영업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고가 사라지는 바람에, 왜냐하면 기업도 바보는 아닙니다. 신문에게 광고를 줘봤자 뭐 몇 명이나 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광고를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광고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컨퍼런스, 음악회, 무슨 세미나 같은 것들을 언론사가 1년에 대개 한 많이 하는 곳은 한 80회 정도 합니다. 한 달에 50회 정도 하는 언론사도 봤는데, 그러면서 협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공헌 예산을 따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예산을 따내는 게 아니라 사회공헌 예산을 따내가지고 뭐 거창한 세미나, 컨퍼런스, 해외 석학 초청 뭐 이런 거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열면서 몇십억씩 이제 크게 갖고 오고, 거기에 이제 참가비가 3만 원, 5만 원 하면 그걸 갖다 100장, 200장 묶어가지고 언론사에 갖다 맡기고 표를 사달라고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게 좀 많은데 정치면 사장님하고 경제면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다릅니다. 신문은 같이 나오지만 정치면 사장하고 경제면 사장이 달라서, 정치면 사장은 자기 기자들 데리고 거기다 광고를 붙인 만큼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고,
경제면은 경제면 이렇게 해서 전국의 신문사가 몇 천 개 되냐면 8천 개 정도 됩니다. 예. 신문사가 8천 개 정도 됩니다. 인터넷 신문 다 치면. 8천 개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거기서 하루에 쏟아지는 기사가 한 6만 개에서 7만 개 됩니다. 그러니까 뭐 6만 개, 7만 개를 다 취재했겠습니까? 남의 기사 보고 베끼고 해서 계속 내는 거라 거기서 이제 가짜 기사라든가 기업에 유착된 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심심하실 텐데 보면서 그럼 종이신문의 정기 구독률 추이입니다. 예. 저 위에 가면 1999년이 잘렸는데 1996년에 정기 구독해서 신문을 꼭 읽는다고 한 사람이 전 국민 중에 몇 퍼센트였냐면 69에서 7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조사에 9.9%로 내려왔습니다. 신문을 보는 숫자입니다. 이게 신문을 정기 구독한다.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또는 집에서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10%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예전에는 다 숨겼습니다. 언론사들이 다 숨겼는데 이제는 저희는 숨겼는데 결국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숨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죠. 매체별 이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뭐 TV를 아직은 많이 보는 건데 이것도 한 2년 전 통계 같은데 그다음에 이건 지상파 DMB 스마트폰으로 그다음에 PC, 노트북, 패드, 라디오, 신문, 신문이 한 10%. 이렇게 해서 지금 라디오도 한 2025년이면은 거의 10% 밑으로 쑥 내려와서 한 4, 5%에 머물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이만큼은 깎여 나갔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 그래서 매체가 변하고 있다. 사람들이 보질 않는 거죠. 듣질 않고. 예. 이거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예. TV, 요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예. TV 떨어지는 게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신문은 이 밑에서 지금 이렇게. 예. 이것도 점유율입니다. 시간을 갖다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통계인데, 예. 그것들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뭐, 매출 현황입니다. 매출. 제가 좀 보면서 해야 되겠군요.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KBS, SBS, MBC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TBC, 그 다음에 TV조선, MBN. 그래서 결국 종편들은 올라가고 있거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종편이 생길 때 KBS, MBC, SBS 입장에서는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가 있고 동아일보가 있고 조선일보가 있고 매경 신문이 있으니까 뭐 그 기자들을 활용해서 뉴스는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이 JTBC가 올라가는 이유는 손석희 사장의 뉴스룸과 함께 드라마들이 계속 히트치고 있고 쇼들도 계속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TV조선도 요새 와서 올라가는 이유는 보시나요? 내일은 미스 트롯인가? 트로트 뽕짝 가수들 경연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런 쇼들과 드라마들이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하고 MBN은 맨 처음부터 뉴스, 쇼, 드라마를 생각했고 조선하고 동아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JTBC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다 드라마와 쇼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JTBC, TV조선, MBN 채널 A까지 해서 현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회복을 못하고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는 지상파 방송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만 KBS, SBS, MBC. 그래서 지금은 MBC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MBC 뉴스의 시청률이 지금 1%에서 4% 나오고 있습니다. KBS는 약 한 12 정도. 예. 그래서 JTBC 갔으면 벌써 5에서 9%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MBC가 JTBC하고 겨뤄도 한참 미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사람들이 그만큼 안 벌려요. 예. 보이시죠? 10kg에 6,000원입니다. 1kg당 6,000원 1kg죠. 1kg 아마 6,000원 벌어요. 예. 깨끗한 신문입니다. 전혀 이게 뜯지 않은 겁니다. 공장에서 비닐 포장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폐지로 파는 겁니다. 광고 나온 겁니다. 이거 신문지 사실 분. 실제로 찍어내기는 잉크 양하고 종이 소비량을 보면은 뭐 5만 부를 찍는구나, 한 40만 부 찍는구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일단 한
한 뭐 120만 부는 찍는 것 같다. 뭐 말은 그렇게 하거나 사실은 80만 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 나가 보면 신문지 파는 영업이 시작이 돼 있습니다. 신문지를 어디에 쓸 건가라는 광고도 있습니다. 애완동물 배변 훈련할 때 써도 됩니다. 벽난로에 쓰십시오.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질 것 같으면 유리창에 풀을 칠해서 신문지를 발라두시면 됩니다. 요거 좋습니다. 요거. 과일, 야채 쌓아둘 때 이 신문지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해보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하시나요? 그 거실 베란다 이 큰 유리창 그거 열고 그 홈 있죠. 그 홈에 신문지 물 묻혀서 닦으면 먼지가 깨끗하게 닦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문지는 본래 기름으로 만드는 거라 인쇄가 이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잘 닦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예. 이걸 뭘로 때우냐 하면 결국은 부동산을 팔아서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시죠. 이게 조선일보 부동산 현황, 요거 동아, 서울, 한경, 세계, 매경, 중앙 이렇게 그동안 짭짤하게 부동산을 신문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잘라 팔고 있습니다. 잘라 팔고 있으면서 한국일보는 다 팔았습니다. 한국일보는 팔아가지고 지금 안 나올 겁니다. 한국일보는 벌써 주인이 3번 바뀌었습니다. 계속 망해가지고 그래서 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2018년까지 뉴스 비관여 집단 어쩌다 뉴스 한번 읽을 뿐이야라는 게 60이 나왔는데 작년에 36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조사할 때 뉴스 소비 열심히 소비는 하지 뉴스를 종종 읽는 편입니다가 18에서 27로 늘었고 거기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나도 뭔가 만들어서 올려 하고 하는 사람들이 22에서 36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서 2019년 변화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 방송을 그냥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어치우고 스스로 댓글도 달고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내 의견은 이래 주장도 할 수 있고 하는 이 포션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엄청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다 비슷합니다. 도대체 어떤 걸로 뉴스 정보를 검색하느냐라고 할 때 검색 엔진 네이버, 다음, 구글이고 그다음에 전통 미디어는 이건 역시 신문과 방송, 그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온드미디어. 이게 온드미디어가 좀 심각한데요. 잠깐 떨어졌다가 이게 왜 떨어지냐면 대통령 뽑거나 국회의원 뽑을 때는 떨어집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는 오히려 올라가죠. 예. 전통 미디어는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텔레비전하고 신문을 갑자기 많이 보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이제 이거는 떨어지고 이제 이쪽 건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온드미디어는 삼성이나 현대가 직접 운영하는 자기네 회사 미디어입니다. 기업 미디어. 흔히 말하는 브랜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인데 삼성 얘기는 전혀 안 하는데 삼성 광고를 엄청나게 해대는. 그래서 거기에는 PD 기자들이 이미 스카웃돼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벌사마다 다 온드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선거 때는 온드미디어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 복잡한 일들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 때면은 그래도 이걸 많이 쓰실 줄 알았는데 대개는 이걸 많이 씁니다. 검색 엔진. 네이버 다음에 가서 다 궁금하면 다 일로 가시는 겁니다. 궁금증이 늘면 네이버하고 다음 구글로 많이 가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다 광고를 붙일 거냐 아니면 여기다 광고를 붙일 거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브랜드 저널리즘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 이런 겁니다. 단순 광고나 노출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는데 그것이 그냥 언론 행위로서 하는 거지 광고 행위가 아닌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약진한 거죠. 많습니다. 삼성 뉴스룸도 있고요. SKT 인사이트, 이거 외국 겁니다. 채널 CJ, 코카콜라는 워낙 유명하고 쓱은 신세계 거고, 예. 풀무원도 최근에 나왔고요. 예.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신문사와 방송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벌이 소유한, 대기업이 소유한 뉴스룸과 일반 방송이 갖고 있는 뉴스룸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네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잘 되면, 삼성 뉴스룸이 잘 돼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말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경향한테 광고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 주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이게 요새 나이키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 광고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예전에 나이키 광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뭐 못생긴 걸로 한몫하는 개그 우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고 누가 요즘 제일 잘 팔리는 사람인가를 귀신같이 찾아내 가지고 이걸 광고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에 언제 얼마만큼 머무느냐를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KBS를 보셨습니까? MBC를 보셨습니까?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 시청률을 조사하려면. 그러면은 텔레비전에다가 이제 그 센서를 달아줍니다. 무료로 서비스로. 그러면 그 KBS 9시 뉴스를 봤습니까? 뭐 MBC 8시 뉴스를 보셨습니까?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 시간대에 체크가 다 됩니다. 얼마나 예민하냐면 센서에서 빔을 쐈는데 거기에 소파만 있고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카운팅을 안 합니다. 텔레비전이 켜 있어도. 예. 이거는 텔레비전을 켜고 저쪽 가서 다리미질을 하거나 설거지하고 있는 거지 이 뉴스를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고양이가 앉아 있으면 따뜻한 체온이 있으니까 체킹이 됩니다. 근데 고양이가 거기서 그냥 잡니다. 그러면 체킹이 안 됩니다. 몇 초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으면 자는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예민해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게 카운팅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9시 뉴스 틀어놓고 안 본 사람이 몇 명, 틀어놓고 계속 본 사람이 몇 명, 몇 분 이상 본 사람 몇 명, 전체를 다 본 사람은 몇 명. 이게 카운트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시면은 뭐를 틀고 그 뭐를 틀었는데 뭐를 튼 사람 중에 전문직이 몇 명, 노동자가 몇 명, 주부가 몇 명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 카운트된 숫자를 정보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는 누구가 제일 잘 팔리니까 그 친구를 아침 광고에 넣고 그 친구는 아침에 써먹기 좋고 저녁 때 그 친구한테 많이 쏠리는 거는 이거고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의 시청률과 저녁에 나올 때의 시청률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개그맨은 이 광고를 가지고 저녁에다 배치하면 되겠다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정보를 언론사에 안 줍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정보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판을 짤 테니까 그냥 콘텐츠만 보내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참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 네. 이제 심각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뭐를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저거 비슷.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 바깥에 놓여 있는 유리병에 담긴 우유를 배달받아서 마셔보신 분 혹시 계세요? 많네요, 생각보다. 예. 이창현 국장 마셔봤어요? 시골에서는 금방 짠 우유를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래서 따끈따끈한 그 병우유를 아침에 이렇게 식구들이 나눠 마시고. 아마 지금 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 마케팅 때문에 주부들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한을 잡아서 어느 곳에다가 주문을 하면은 되게 아침에 무 하나, 배추 하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치즈 몇 개 뭐 이렇게 딱딱 배달 오듯이 그걸 이제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에서 다시 접근 경제로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요. 뭐 이게 제일 심각한 개념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는데 빈 방을 놀리느니
깨끗하게 치워놓고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거기에 묵게 하면은 그게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굳이 허가받을 사업도 아닌 에어비앤비라는 게 공유 경제입니다. 세상에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골고루 나눠 쓰고 그때그때 공유하는 공유 경제인데, 공유 경제에서 이제는 접근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뭐냐면 언론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신문에 광고가 하도 안 실리니까 조선일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년 전쯤에 조선 프리미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고급진 기사와 고급진 칼럼을 거기다 몰아넣고 요거는 돈 내야 볼 수 있습니다 하고서 따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에 그렇게 훌륭한 게 있지도 않고, 일단 그다음에 매경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만 조선 매경에 뭐 이렇게 돈을 갖다 일일이 내고 볼 만한 훌륭한 게 있냐라고 하는 것. 근데 조금 있으면 다 풀려 나옵니다. 또 포털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조선일보에만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블로그에도 올리고, 올리다 보면 그 내용이 딱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했는데 이걸 누가 성공시켰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성공시켰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정말 세계 경제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사는 그 순간에 돈을 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공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선일보는 돈 내고 들어와서 보시오라고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돈을 안 내셔도 오셔가지고 절반 정도는 읽으실 수 있는데 진짜 절반은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상품 판매도 백화점에다 쭉 늘어놓고 와서 사십시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마트를 여기저기다 막 뿌리는 거였는데,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신세계도 들어가고 뭐 롯데마트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그게 다 없어지고 주문만 하시면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에 필요하신 물건을 정확하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원하는 물건을 이쪽에서 정보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대로 물건을 맞추면서 늘 광고도 문자로 보내고 거기서 주문만 하면 집 앞에 탁탁 배달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언론도 똑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집안에 가족이 4명이 사는데 위에 2분은 주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고 밑에 아들, 딸들은 주로 어떤 영화와 어떤 노래들을 좋아하고가 넷플릭스의 정보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쓰는 컴퓨터와 그 집안에서 쓰는 스마트폰으로 광고가 날아갑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 좋아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새로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고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넷플릭스에 이제 연결만 하면은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은 쫙 원하는 것들이 이쪽에 진열이 돼 있죠. 그러면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스트리밍의 접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경제의 패러다임과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접근으로 바뀐 거죠. 저희한테 손만 내밀어 주시면 원하는 걸 순식간에 안성맞춤으로 해서 바로 안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넷플릭스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전역에서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이 석 달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영화는 뭐 몇 년치가 보관될 수 있는데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모든 걸 석 달치를 보관하고 있다가 안 보신 거, 원하시는 거, 주로 좋아하시는 거 프로그램별로 쫙 옆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어느 걸 보시겠습니까? 개인 맞춤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정보를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쫙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찍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텔레비전, 라디오, 뭐 유튜브, 뭐 나는 홍카콜라를 좋아해, 나는 뭐 유시민을 좋아해까지 다 파악이 돼서 옆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디어를 소화하는 게 틀어주면 본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가서 접속해서 바로 꺼내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 용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집의 텔레비전과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서버의 용량하고의 차이는 뭐 엄청난 거여서 여기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로 넘겨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도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여기서 갖고 있는 걸 여기로 옮겨주는데 순식간입니다. 이제 그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접촉 경제라는 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물건을 요새 광고 나오는 걸 치면 배달의 한국입니다. 다 배달로 팔고 배달로 사고 심지어는 지식도 배달로 사고 배달로 팔고 이렇게 바뀌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뭐 겹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결국 미디어의 방향은 지금 보여드린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점점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만의 구독자를 따로 조금씩 모아갖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형태로 바뀌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소비자가 딱 좋아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뉴스도 색깔을 조금씩 바꿔갖고 그분들이 좋아하게 만듭니다. 이번 산불에서 이제 벌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술 취해가지고 산불 대응이 늦었다. 북한에 전력을 보내다가 산불이 났다. 이렇게 느낌표로 하면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났다. 이렇게 내가 그렇다고 얘기했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만 얘기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물음표를 계속 붙이는 그런 형태고요. 예, 이것도 대통령 부인입니다. 대한민국은 불타는데 봄꽃놀이 갔다.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른다. 그냥 갔나? 봄꽃놀이 중?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예. 불타는 대한민국 정수기는 이제 대한민국 부인이죠. 봄꽃놀이 중 피트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꽃이 핀데 어딘가를 잠깐 갔다 온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꽃놀이 하고 있었다. 불꽃놀이와 봄꽃놀이 이제 이걸 대비시킨 이런 가짜 뉴스.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뭐 많습니다. 북한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리는 순간 반역죄로 잡아 넣어야 된다. 문익환 목사도 옛날에 뭐 그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이었죠. 엄마 방송 주옥순 대표 방송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반역죄로 체포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대통령은 그냥 간첩입니다. 예, 간첩입니다. 여기 주로 이제 흔히 전광훈 목사죠. 예, 보시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중병설 치매에 걸려갖고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왔던 거.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자기네 독자들이 맞는 것들을 이제 계속 생산해내는 거죠. 문재인 사형시켜 뭐 이런 말도 이제 뭐 쉽게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긴 있는 거죠. 쉽게 하고 이게 변승 목사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 계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뭐 이건 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는 남자들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죽거나 다친 여자들의 사진인데 전부 다 무슬림들이 강간하고 죽였다고 이제 가짜 뉴스가 번졌던 겁니다. 실제로는 백인 남자들에 의해서 성폭행당한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스웨덴에서 죽은 이디오피아 사람한테 죽은 여성인데 이디오피아 난민, 무슬림 난민한테 죽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디오피아 사람인 건 맞는데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기독교로 개종한 미국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범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다 가짜 뉴스들인데 뭐 이런 경우 이제 다 태극기 보이시죠? 예. 이슬람에서 대한민국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대한민국에 파송 보내기 전에 결단식하는 장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태원입니다. 예. 무슬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노동해서 이제 집에 송금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 파송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인천공항에 이제 가서 비행기 타고 사우디 메카로 성지순례 떠나기 전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여기다 다 태극기를 붙인 건데 뉴스가 뒤바뀐 거죠.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침투하기 위한 결사대 예배 장면이라고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 계속 퍼집니다. 뭐 많습니다.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면 북한 군인에게 절하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건 사실은 우리 참전 용사들입니다. 예. 제목만 바꾸는 거죠. 북한 군인이라고.
이 대한민국 국군 목장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뉴스들을 따지면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거짓 뉴스들은 뭐 다 거짓 뉴스들인데 그건 모아놓고 있는데 그 이제 맨 처음에 선의로 시작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기독교를 모욕하는 배후 세력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인터넷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묘하게 정치하고 얽히면서 지금은 좀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 김승규 장도 상당히 요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하십니다. 고민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디어 리터러시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어떻게 분별할 거냐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뭐 저한테 물으면 그냥 저는 보는 순간에 압니다. 보는 순간에. 왜냐하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 뉴스를 확인하느라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게 몇십 년인데 뭐 보면 벌써 대충 다 아는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한겨레와 조선일보를 나란히 놓고 똑같은 기사를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기 힘드시죠. 예,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되고 일단 첫 번째는 꽤나 확실해 보이기도 하고 화끈한 뉴스인데 이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그 제목을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서 검색을 하셔갖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 한겨레에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인터넷에는 떠돌고 블로그에 떠돌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에는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중앙, 동아나 한겨레, 경향 같은 신문이 일간중앙지가 받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기자들이 안 받아 썼으면 가짜입니다. 기자들이 안 받았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든 화끈한 거를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데 화끈한 게 있는데도 안 썼다는 건 그건 가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의 문제는 조선중앙, 동아, 한겨레가 가짜로 만드는 걸 그걸 어떻게 이제 하란 말이냐. 이 문제가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 그다음 제목에 물음표라든가 느낌표, 밑줄 같은 게 많으면 다 가짜입니다. 예, 그다음에 색깔을 섞은 건 다 가짜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쉽게 느낌표가 많은 건 다 가짜입니다. 밑줄 긋고 색깔 막 빨갛고 파랗고를 넣으면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제일 편안하고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미입니다. 어미. 예. 뭐뭐입니다. 뭐뭐 했습니다 하면은 70% 정도는 믿어도 됩니다. 근데 뭐뭐라고 전해졌습니다. 뭐뭐라고 관측통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80%는 가짜라고 보십시오. 예. 입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쓴 거는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는데 그 어미가 붙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나가 이름이 분명하게 안 나오면 일단 가짜입니다. 누가 말했나가 정확하게 관측통, 소식통, 전문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누군지 얘기를 절대 안 하면 가짜입니다. 대개 지금 가짜 뉴스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국내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보수 우익 진영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독교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기독교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뭐 그 정규제라든가 변희제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그 영역에서 만들어내던 가짜가 있고요. 국내 생산된 가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가짜가 많습니다. 일본의 혐한 세력들이 한국의 상황을 억지로 틀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실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특히 블로거들, 일본의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 블로거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일본 혐한 세력이 만들어내는 블로거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짜 뉴스를 대개 교토통신이나 이런 통신들이 받아가지고 던지면은 그걸 그냥 한국에서 받아 쓰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세 번째가 미국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날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날라오는 가짜 뉴스는 그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미국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순간 의식이 그 수준에서 멈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미국 교민 사회가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과거에 묶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작업해서 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그건 뒤에 어미를 보면 초안 맨 처음 초안 오리지널 초안을 보면 나는 밥 먹었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1993년도에 맞춤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씁니다거든요. 네,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밥을 먹었읍니다. 오늘 모였읍니다. 지혜 한국 포럼이 만났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날 보면 씁니다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또 작업을 해서 다시 뿌린 거죠. 2차 가공을 했으니까. 1차를 보면은 읍니다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어디나 보수 세력이 다 있고 극우 세력이 다 있습니다. 독일에도 극우 세력이 있고 스웨덴도 극우 세력이 있고 극우 세력들이 만든 뉴스들이 언어상으로 우리가 불가능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극우 단체들이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로 번역된 게 한국어로 번역돼서 건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에서 만들더라도 대개 미국을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일본 생산, 미국 생산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상당히 잡아내기 어려운 게 미국에 있는 보수 기관이나 미국에 있는 정치 색깔이 뚜렷한 어떤 기관인데 대개 일본 펀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일본의 후원금에 의해서 또는 일본의 장학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식 가짜 뉴스를 미국 스타일로 바꿔갖고 내보내는 경우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직에 계시니까 만약에 이 뉴스를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다면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군가를 생각하시면 이제 거짓말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누가 이득을 볼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파악하시는 건 오히려 쉬우실 겁니다. 이걸 그대로 믿는다면 누가 이득을 보나. 그것도 이제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드는가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제일 위험한 거는 스마트폰을 보실 때 제목만 훑어보고 끝나시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예,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은 가능한 한 스마트폰의 맨 위에 머물게 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자기네들한테 반하는 뉴스는 밑으로 깔고 빨리 사라지게 알고리즘이 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보실 때 제목만 읽고 끝나시는 게 제일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수십 가지를 동원해서 맨날 파악을 해야 이제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사용하기 좋으신 방법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